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남은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주시고요. 또 역시 실무 나갔을 때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질의를 받는 부분이 바로 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이 뭐냐라는 거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실제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 가지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주택, 종합상가토지, 별도합상가세토지 세 가지였죠.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주택이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바로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던 주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이다 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주택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재산세를 과세했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의는 즉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별장이라든지 별장 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이런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요 나와 있는 요 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된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종부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별장은 왜 과세 안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별장은 재산세에서 4% 비례세로 과세가 된 거죠. 4% 비례세율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목적은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하지 마라, 여러분.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투기와 관련 없이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주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투기와는 전혀 관련 없이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돼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외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요거는 이제 우리 옛날 법률 명칭이고, 여러분, 임대주택법 옛날 법칙이고, 이게 바로 우리 뭐죠, 여러분,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 등은 옛날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임대주택, 이런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제외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기는 일정 요건 충족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요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임대주택이 어떤 거다는 것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나중에 실무 나가서 좀 봐두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게 한 기숙사라든지 여러분 또는 뭐 여러분 사원형 주택 있죠, 여러분. 요는 여러분 종업원 복지후생시설이죠. 종업원 복지후생시설. 이런 게 많을수록 그만큼 종업원이 주거 생활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또는 주택 건설업자가 분양복지로 신축한 주택이 팔리고 있지 않는 이런 미분양 주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갖고 있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린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되면 미분양 주택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바로 요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용 주택이죠, 어린이집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어린이집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 또는 뭐 여러분 뭐 직장에서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협동조합주택, 협동조합 이러한 데서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어린이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물론 법에서 정하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최소 뭐 5년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에서 정하기는 요건 충족한 거죠. 또 문화재인 주택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국가 또는 지방, 도, 지정, 문화재, 주택 이런 문화재 주택도 여러분 얘들은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크게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뭐죠, 여러분? 별장,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종부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 등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이런 건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특히 여러분 임대주택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또 어린이주택 이런 것도 실제 개인일 때에 이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여기 별장이라든지 여러분 별장 그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들은 얘들은 우리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얘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세에서 어떻게 한다면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세 대상별, 우리 주택, 종합합산 과세 토지 또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여러분 납세문자 세액 계산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별표 3개, 별표 3개 꼭 준비했다. 요 내용은 다음 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과세 물건별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와 우리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걸 뭐 우리 한 면에 다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게 이렇게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크게 몇 가지 여러분? 3가지죠. 저 뭐죠, 여러분? 주택, 그다음에 뭐 종합합산 과세 토지 뭐,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죠, 여러분. 그래서 3가지 여러분 어떻게 외우죠, 여러분? 추정별 이렇게 외우십니다. 추정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 추정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죠. 특히 주택일 때는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느냐 법인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릅니다. 주택이라도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 구분되는데 여러분 특히 이때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보다 종부세가 더 커집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명으로 갖고 있으면 우대 규제, 우대가 아니라 규제가 되는 거죠, 규제. 그래서 너 법인 명의를 통해서 이 1세대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 명의를 갖고 있으면 개인의 명의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겁게 때리겠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토지일 때는 여러분, 토지일 때는 요것은 개인이 갖고 있으나 여러분 법인이 갖고 있으나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는 개인일 때와 법일 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토지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합합산세가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별도합산 세액은 바로 뭐로 말하죠, 여러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항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주종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특히 주택은 누굴 기준한다 그러면 개인을 기준한다. 그러나 토지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별로 과세 물건별로 과세 요건 볼 때 여러분 납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이게 출발점이야.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을 누가 보다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별표 3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 무슨 세죠? 보유세죠. 그럼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죠, 여러분? 과세 기준이죠, 여러분. 보유세는 항상 우리 과세 기준대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종부세는 뭐를 전제한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물을 전제한다 했죠.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종부세는 뭐를 전제를 한다 그러면 재산세를 전제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소유자별. 요거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예외 없음. 꼭 적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자별로. 따라서 부부가 각자 갖고 있다 또는 세대원이 각자 갖고 있다 또는 공동소유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각자 우리 소유자별로 과세한다는 걸 절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외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출제 살짝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소유자별을 뭘로? 부부별 또는 뭘로 여러분? 세대별로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뭐다, 여러분? 소유자별로 간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우리 뭐라 했죠, 여러분? 국세로 넘어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우리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요.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뭐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국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과세된 이적이 어디예요, 여러분? 국내로 바뀐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를 하더라도 어디죠? 여러분? 시군 구별이죠. 시군 구별로 과세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니까 과세에 대한 이제 어디에 여러분? 시군 구별이죠. 여러분.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우리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일 때는 과세에 대한 이적이 어디로 바뀐다? 여러분? 바로 국내로 바뀐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국내에 있는 자, 이때는 항상 여러분 종합부동산은 여러분 공시가격 기준이다. 여러분 공시가격 기준하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을 가지고 따진다. 그럼 이때 여러분 주택에서 공시된 가격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가격이고 아파트면 공동주택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항상 여러분 바로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인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바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소유자를 합해서 이게 얼마죠, 여러분? 6억 초과되죠? 6억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여러분, 종합합산 가격도 이제 공시가격이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요 공시가격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종합합산 가격도 여러분, 얼마? 5억 초과가 되고, 여러분. 별도 합산 가격도 할 때는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80억 초과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주택은 얼마 돼요, 여러분? 6억 초과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적어 가야 돼. 어디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다 적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 여러분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왜 어떻게 한다? 주juk, 종업, 별팔공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juk, 종업, 별팔공 이렇게.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주juk, 종업, 별팔공.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원 초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무슨 가격 기준? 바로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을 세대 소유자별 합해서 이 가액이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면 그때 그 초과하는 가액이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초과하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주juk, 종업, 별팔공. 주juk, 종업, 별팔공.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juk, 종업, 별팔공이요. 이러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 가셔서 노래 보시다 여러분 간주 중일 때 여러분 예, 이때 놀지 마시고 주juk 종합 별팔공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뭐 아시겠죠 여러분? 예, 저는 노래를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걸 직접 노래 못 들려드리지만 여러분 뭐 노래 너무나 좋아하시죠? 어떻게 한다면 주juk 종합 별팔공요 이렇게 되죠. 주juk 종합 별팔공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목숨 걸고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의 요 주juk 종업 별팔공이 기본입니다. 이 주juk 종업 별팔공을 모르고는 종합부동산세 논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이러한 과세 기준 금액 이걸 여러분 저는 뭐라 표현한다? 과세 기준 금액. 그래서 6억 원, 그다음에 5억 원, 그다음에 얼마? 8억 10억 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이죠. 과세 기준 금액. 그리고 이 금액을 반드시 뭐 할지 여러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리고 6억, 5억, 80억까지 종부세 과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6억, 5억, 80억을 뭐 할 때면 초과할 때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주juk 종업 별팔공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개인은 얼마 초과해야만 여러분 6억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이 아니라 누구면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법인은 여러분 모든 법이다. 즉 6억 이하인 경우에도 6억 이하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은 6억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개인은 6억을 초과할 때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누구는 법인은 6억 이하인 경우라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모든 법인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개인일 때 한해서만 6억 초과인 경우 법인은 6억 초과 관계없이 6억 이하도 종합부동산세 즉 재산세 납세 의무자이기만 하면 그 공시가격 합계가 관계 이시 없이 모든 법인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주juk 종업 별팔공을 하되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6억 초과 관계 이시 없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모든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셨습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죠. 그러면 역시 모든 조세 출발점은 바로 우리 과세표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하는 건데,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거 굳이 뭐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강에 들어가면 반드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 한번요. 우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조를 좀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이 종합부동산세 역시 우리 과세표준에다가 역시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종부세 산출세액이죠.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예외 없이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는 거에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부세가 나오면요. 항상 종부세가 나오면 무조건 종부세에서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 그래서 뺀 금액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되는 거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찢어지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부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만 하면 무조건 뭘 빼야 된다, 여러분. 거기서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여러분 이걸로 끝나냐? 항상 아니죠. 마지막에 뭘 따져,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야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그래서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무슨 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유세죠, 여러분. 보유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뭘 따진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이죠, 여러분? 적은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을 넘어서지 말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되는 세액은 여러분 요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1세대 1주택자 안에서 1세대의 1주택자 중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러분 이거 특히 이거는 1세대 1주택자 하나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이거나 또는 법인이 서는 주택이거나 또는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일 때는 여러분 전혀 적용할 수가 없고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여러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는 걸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여러분 산출세에서 요 종부세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빼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죠. 산출세에서 공제하는 걸 우리는 세액공제라는 여러분 이때에 요거는 누구만 인정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 안에서만 인정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는 누구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주택자인 개인이거나 법인일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세액공제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는 우리 종합합산과세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토지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요 세액공제 논할 가치가 있다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종부세 이 과세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과표죠, 여러분. 그럼 이때 여러분 바로 우리 종합부동산세 세액 과세표는 여러분 얘는 이렇게 네모 곱하기 역시 네모로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네모는 역시 우리 재산세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온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죠, 여러분. 이때 우리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똑같죠, 여러분? 재산세와 똑같죠.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재산세도 우리 네모 곱하기 네모였던 거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다만 재산세에서 앞에 네모는 뭐였죠, 여러분? 시가편액을 했습니다. 시가편액. 그런데 시가편액은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사용합니다.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은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이기 때문에 이제 시가편액이라는 말이 못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종부세는 무슨 가, 여러분? 공시가 그랬죠. 과세 물건, 주택, 종합합산과세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 이 공시가격 합격이죠. 요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격이죠. 여기다 여러분 특징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거, 요게 바로 첫 번째 네모다는 걸 꼭 기억한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과세 기준 금액. 그래서 항상 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주택, 종합합산 과세토지, 별도합산 과세토지의 바로 이런 뭐 여러분 과세 물건별로 공시가격을 소유자를 합해서 소유자를 공시가 합계해서 여러분 뭘 뺀 거다 여러분 과세 기준금액을 뺀 거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죠. 그래서 이때 주택은 얼마 뺐죠? 개인일 때 6억 원을 뺐죠. 6억 원. 그다음에 종합합산 갈 때 얼마 뺐죠? 5억을 뺐죠. 별도 합산 갈 때 얼마 뺐죠? 그러면 80억 원을 뺐죠. 그러면 자, 요 금액에다 항상 뭘 곱해라 그러면 바로 공정시장가율이죠. 여러분 공정시장가율을 곱한 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공정시장가율이죠. 이때는 여기서 공정시장가율부터 좀 먼저 정리한다면 공정시장가율 정리한다면 여러분 이때 개인 소유 주택일 때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여러분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60%입니다, 여러분. 주택일 때는 공정시장가율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60%.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묻지 마. 얼마, 여러분? 바로 60%꼭 기억하시죠. 60%. 근데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토지나 별도합산 과세토지 토지일 때는 여기는 바로 종합이나 별도나 다 몇 프로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여러분 무조건 100%입니다. 토지는 무조건 100%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 한해서만 60%가 여러분 예, 종합합산 과세토지 별도합산 과세토지 몇 프로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율 100%인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외워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일 때는 과세 기준 금액 우리 주juk, 종업, 별팔과 얼마였죠, 여러분? 6억 원 있죠, 여러분? 6억. 그래서 여러분 바로 6억을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억. 근데 요번에 원칙이고 여러분 예배가 있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6억이 아니라 얼마죠, 여러분? 11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정이 될지 2023년도 개정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현재 이 입문 과정 강의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바로 일반 주택일 때는 얼마 빼지만 6억을 빼는 거지만 누구일 때는 여러분 1세대 1주택일 때는 얼마 뺀다 여러분 11억을 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억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꾸 외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법은 결국 공부를 했어 못했어 외웠어 못 외웠어 그 차이점입니다. 다른 과목 안 외워도 되냐? 다른 과목도 다 외워도 되죠. 뭐. 그다음에 다 여러분 주의할 건 여러분 법일 때는 공제 금액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다. 목숨을 걸고 외워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문과정 본강의 마지막 시험본을 전날까지 이거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제 금액 주택인 때는 얼마 빼는 거고 여러분 6억을 빼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6억을 빼는 것이고요. 단 1세대 1주택자 얼마 빼려면 11억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우대 규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예, 바로 우대 대상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에서 거주 목적을 갖고 있는 1주택, 즉 1세대 1주택은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대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대 대상이니까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적게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적게 때리겠다. 가능하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바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다주택자는 얼마를 빼는 건데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는 거지만 1세대 1주택자 넌 이건 거주 목적을 하나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럴 때는 얼마 빼려면 11억을 빼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 정부의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지켜봐야 되는 거. 이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개정이 되면 여러분 개정된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 밴드는 우리 네이버 밴드가 있고요. 여러분 저한테 네이버 밴드 그다음에 우리 다운 카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재준 교수의 우리 검색하면 여러분 우리 다운 카페나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로 방문하시면 항상 제가 개정된 내용 여러분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올리니까 여러분 세법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문 과정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본 강의 들어가서도 여러분 제 다운 카페나 네이버 밴드를 좀 방문하셔서 뭐 우리 세법에 대한 시험 자료라든지 또는 개정된 내용 또 우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참고로 좀 시간 나실 때 조금씩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 봐주시고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마운 거죠, 여러분. 뭐 구독 더 좋죠, 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다주택자는 얼마? 6억 공제라는데 1세대 1주택자 얼마 뺀다면 11억이냐 봐서 법인은 공제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아주 중요하죠. 자,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종부세 크기를 보면 주택 종부세 크기를 비교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크기를 비교하면 주택이란 종부세 크기를 비교하면 여러분 제일 큰 게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법인 소유 주택이 제일 크죠 뭐. 법인 소유 주택일 때가 세부담이 가장 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인 개인이 그다음에 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은 게 누구죠, 여러분? 바로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일 때 종부세 부담이 제일 적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가령 세부담을 가볍게 법인이 소유 주택일 때 세부담을 가급적 무겁게 때리는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뭐가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인 개인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통하는 거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따 여기 벗어났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조금 봅시다. 주택일 때는 법인,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 그다음에 개인 1세대 1주택, 예.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크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법인이 제일 크다. 1세대 1주택이 제일 적다. 예, 중간이 이게 바로 뭐다? 다주택자인 개인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 그래서 결론. 공시가격에서 차감하는 과세 기준 금액은 주택은 얼마 여러분? 6억. 1세대 1주택은 얼마? 11억. 법인은 공제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종합합산 과세 토지다. 그럼 과세 기준 금액 얼마죠, 여러분? 5억 원이죠? 5억 원. 여기 5억 원. 그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다. 그럼 얼마 빼라고 여러분? 80억을 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별도는 80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때는 5억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하면 종부세를 제일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주종별 중 종부세를 가능하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뭐 여러분? 그렇죠?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별도죠, 별도. 별도는 80억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얘는 공시가격이 80억이면 여러분 시가로 환산하면 여러분 100억을 훨씬 초과하면 된다. 100억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토지 가격 시세가 100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에 반드시 사업용 토지가 뭐가 있어야죠? 건물이 있어야죠. 사업용 건물. 그러면 사업용 토지 가격만 100억 초과에다 건물세가 뭐 이거는 100억대를 초과하는 재산 소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바로 별도 합산 과세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 분을 알고 있다. 만약에 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뭐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토에 대한 종부세를 내고 계시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제 인생을 좀 맡아주셔도 걷어가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락 꼭 주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만 80억을 초과해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인데 주택이나 종합은 6억 또는 5억을 초과할 때 안에서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거지 얘는 여차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취지를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규제하겠다는 얘기고요. 종합합산 과세토는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걸 규제를 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6억 또는 5억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지만 별도는 80억을 초과할 때 비로소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되면서 그때의 요 과세표를 계산할 때 주택은 기본적으로 6억을 빼는 데 반해서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 11억, 법인은 공제금액이 없다. 종합은 얼마? 5억, 별도는 얼마? 80억을 빼는 거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푸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편에서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과표가 확정됐으면 이제 뭘 그려야 하나 여러분? 세율을 봅시다. 세율을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역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여러분 주택의 수요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의 소재에 따라서 여러분 기본세율이 0.6%부터 3%까지가 여러분 얘가 기본세율입니다. 적으세요. 얘가 기본세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0.6%부터 해서 몇 프로까지? 3%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으로서 1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2주택자로서 2주택으로서 조정 대상지역이 있거나
또는 3주택 이상이 되면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 이렇게 이때는 요 0.6%또 3%의 더블이죠. 여러분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을 해서 얼마 여러분 1.2%부터 6%까지 이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1.2%부터 6%까지는 조정 대상 경내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 이상일 때 한해서만 이렇게 더블로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주택의 수와 그다음에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서 여러분 기본세율은 0.6%도 3%까지 갈 수가 있고 1.2%도 6%까지 두 배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1주택자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자는 0.6%도 3% 기본세율로 하는 것이고요.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두 개 있거나 또는 3주택 이상이면 소재지 관계없이 여러분 이때는 요거의 두 배인 1.2%부터 6%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종합합산 과세 투지다 그럴 때 여러분 이때는 0.75%부터 2%까지 0.75%부터 바로 2%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로 가져갑니다. 반면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0.5% 출발해서 여러분 제일 높아봐야 0.7%죠. 자, 주택일 때는 최고 세율의 3% 또는 6%까지 적용되죠, 여러분. 근데 반해서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0.7%부터 2%인데 반해서 여러분 별도는 제일 높아도 몇 프로죠, 여러분? 0.7%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보다 역시 세율이 높다 낮다? 낮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는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요거 말씀 안 드렸네 여러분. 자, 이게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누구다? 법인이다. 만약에 법인이 소유 주택이다. 그래서 법인일 때 똑같은데 여러분. 1주택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3% 비례수로 가십니다. 3% 비례수로. 이때는 0.6%부터 3%까지 6단계 누진세가 아니라 3%만 하나 됩니다. 또는 조정 대상인의 2주택이거나 법인이 조정 대상 주택을 2개 갖거나 또는 법인이 주택을 3개 이상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때는 그냥 무조건 6% 비례세로 가셔야 됩니다. 6% 비례세로 가셔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법인 소유 주택일 때는 여러분 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이 여러분 비례세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비례세로. 다만 주택의 수에 따라서 1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일 때는 3%. 조정 대상지는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6% 비례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주택은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까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왔죠, 여러분? 자, 산출세액이라면 여기서 무조건 뭘 빼라, 여러분? 이중과세를 빼는 거죠, 여러분. 이중과세. 최근에도 여러분 2021년도에도 바로 요 이중과세를 빼는 여러분 구체적인 계산 식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 계산식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중과세를 빼는 거면 다 뭘 빼는 거다? 면 재산세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세를 빼는 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재산세를 빼는 거다. 그럼 어떤 재산세를 빼는 거냐 하면 바로 요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이죠.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다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역시 종합합산 과세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에다 뭘 빼는 거다? 재산세를 빼낸다. 종합부동산세 여기 별도합산세도 우리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 과표금에다 뭘 빼는 거다? 재산세를 빼는 거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산식까지 다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개념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이미 뭐가 과세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한번 말하면 재산세 과세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됐으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재산세를 어떻게 하라? 빼내라. 어떤 금액?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이다. 재산세 빼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산출에서 이중과세를 빼서 바로 이제 종부세 결정세액이 나면 이제 이걸로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뭘 비교한다면 바로 세부담 상한선을 비교해서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 여러분? 적은 금액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로 날라갈 금액이 되는 거죠, 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세부담 상한선을 기본적으로 모아봤죠, 여러분? 재산세도 배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유세에서 말하는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에서 말하는 세부담 상한은 항상 당해년도 해당 연도세액에서 해당 연도 세액이 나오면 이거를 뭐와 비교해서 여러분 직전 연도 세액과 비교하는 거죠. 직전 연도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부담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부의 의미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초과하지 마라.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물론 역시 여기 세율 또 세부담 상한선 역시 2023년도 개정안에는 우리 정부의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입문 과정에서 우리 촬영할 당시에는 여러분 일단 현행 규정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본 강의 들어가서 개정됐으면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할 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개정된 거는 즉시 개정됐다는 걸 여러분 홈페이지나 제 네이버 밴드라든지 또는 다운 카페에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개념만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세부담 상한선은 역시 원칙과 예외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몇 프로냐, 여러분? 기본이 150%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150%입니다. 기본이 150%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주택입니다. 여러분 주택에서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여러분 종합합산가세토지나 별도합산가세토지 여러분 예외 없이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150%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은 얼마든지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이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만 첫째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 2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내 2주택이나 몇 주택 이상이 뭐냐면 3주택 이상이 되면 여러분 3주택 이상이 되면 이때는 우리 몇 프로 적용했죠, 여러분? 1.2%도 6% 적용했죠, 여러분? 1.2%도 6% 적용 대상일 때 여러분 이때는 300%가 됐습니다, 여러분. 300%. 여기에 300%가 있죠. 300%가 있죠. 근데 예배 하나가 더 있으면 법인일 때는 누가 수혜면 여러분 법인이 수혜할 때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요 세부담 상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법인 소유 주택입니다, 여러분. 법인 소유 주택일 때는 다 주택이죠, 여러분. 예배는 주택이죠. 그래서 법인 소유 주택일 때는 아예 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 얘는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150%가 되든지 300%가 되든지 400%가 되든지 500%가 되든지 하여튼 늘어나는 만큼 법인일 때는 중부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때에 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 자체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물건별 납세 의무자 우리 앞에 납세 의무자 봤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과세 표준가, 그다음에 세율 그리고 이중과세 차감하게 되면 세계담 물론 여기 우리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세부담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일 때는 세액 공제 제도가 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세 물건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 부가징수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가징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 강의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한테 조금 더 부탁드린다면 1세대 1주택자 안에서 세액 공제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계산이 됐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걸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는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요거는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고요.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고 요거는 우리 이제 종합 문제로 나왔을 때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문제용 대비다. 물론 실제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종합 문제가 가장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든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또는 뭐 구체로 이제 뭐 세액 공제제도 이런 것이 개별적인 내용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 부가징수 한번 보죠. 자,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무슨 세기 때는 보유세죠. 자, 모든 보유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보유세, 제지종이라고 했지만 얘들은 항상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그렇죠.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한다. 모든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요, 여러분. 특정 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을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특정 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재산세 과세기를 그대로 얼른 끌고 오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로 끌고 오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산세 과세는 언제죠? 여러분 매년 6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6월 1일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항상 재산세 과세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항상 어떻다, 여러분? 같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다 여러분 항상 같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다 며칠째로 과세한다 여러분 6월 1일자로 과세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면 재산세 과세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항상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맞는 걸로 판단하셔야 된다. 틀린 걸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는 걸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좀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제일 중요해요. 요 부가과세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종부세 부가징수 안 한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방법이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라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원칙과 예외. 이때 예외는 선택적 규정입니다, 여러분.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 선택적 규정입니다. 선택적 규정.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택적이다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적 규정 원칙의 예외, 여러분 예외죠, 예외. 그럼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뭐냐, 여러분? 바로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정부.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다.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거다. 그렇죠? 과세권자인 바로 누가? 세무서장이. 네, 바로 세무서장이죠. 바로 국세 때는 항상 정부에서 누가 나온다 했죠, 여러분? 세무서장이 나온다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서 즉 종부세는 요 종부세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 정부가 세무서장이 결정하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납세의무자한테 뭘 보내는 거냐면 고지서, 납부 고지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납부 고지서 보냅니다. 납부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해서 바로 징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납세부터 뭘 보내준다 그러면 납부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납부 고지서.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그러고 여러분 국세 일단은 여러분 납부 고지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냐 국세냐에 따라서 여러분 표현의 방식이 약간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국세는 뭐라고 하면 바로 납부 고지서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종합부동산세 누가 계산해서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너무 많이 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과세관자 더 많이 과대평가를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럼 그때는 그 고지서를 대로 내가 내고 안 내고 이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종부세는 고지서대로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내가 직접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납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여러분? 강제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죠. 이때는 납세문제 직접 어써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납세문제 직접 뭐 하면 여러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 여러분?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실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내는 거냐? 매년 12월 1일부터 매년 12월 10월 상반월이죠. 우리 재산세는 여러분 하반월이세요.
재산세는 하반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토구, 건칠, 하반을 그랬죠, 여러분. 그럼 하반월은 뭐죠, 여러분?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은 하반월이 아니라 뭐, 여러분? 상반월이죠, 여러분. 상반월. 상반월이니까 매월 뭐?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15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건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하나 여러분, 종부세 납부기 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바로 정부 부가세 고지서로 내거나 납세는 뭐야, 여러분? 선택해도 신고 납부해도 항상 종부세는 예외 일시 없이 12월 뭐다, 여러분? 상반월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가세 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과 재산세 납부 기한은 달라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같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부가세, 이중가세가 붙죠,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돼서 여러분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번 더 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가 20% 부가세를 쫓아왔었죠. 물론 취득세, 부가세는 여러분 지방교육세 말고도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부가세는 두 가지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어쨌거나 취득세, 등록면에서 재산세, 지방세이기 때문에 얘들은 납부세액에 대해서 20%를 뭘로 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냈죠. 근데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 여러분, 뭐가 인정되죠, 여러분? 분납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뭐냐, 여러분? 납세의무 편의 제도했던 물납, 재산세에서는 보았던 물납이 종부세는 물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